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01번째 시간으로 조용필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2. 대마초 흡연 논란 돌연 은퇴선언. 1977년 5월 6일 조용필은 2년 전 대마초 흡연이 적발되어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1977년 3월 초부터 대마초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돌연 은퇴선언하였다. 그는 자숙기간을 가지고 1978년 2월 14일에 한국연예인협회 무대 출연 허용으로 가요계에 복귀하였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1993년 12월 1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철 한 풍구에 충돌하여 중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수사경찰은 조용필이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과 인간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조용필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빼앗긴 저작권 네티즌들의 서명운동. 2014년 4월 18일 신대철이 조용필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지난 2000년에 조용필은 지구레코드사의 주저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빼앗긴 사실을 밝혀졌으며 1986년 지구레코드사 대표가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조용필의 31곡에 대해서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그 계약의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결국 31곡에 대해 복제법권과 유무형 복제권은 지구레코드사 대표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저작권이 넘어간 31곡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일편단심, 민들레야, 물망초, 고추잠자리, 못 찾겠다, 깨꼬리, 비련, 나는 너 좋아, 황진이, 그대여, 미지의 세계, 아시아의 불꽃, 여행을 떠나요 등 일부 가수들의 대표곡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용필은 상황 파악 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04년 패소하면서 결국 빼앗긴 저작권을 되찾아오지는 못했다. 이후로도 조용필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하거나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판매할 때마다 지구레코드사 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신대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진 글은 조용필의 신곡 발표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 SNS를 달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3,8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네티즌의 서명운동은 뜨거웠으며 이듬해 2014년 2월 14일 17년 만에 해당 31곡 저작권을 모두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평가. 현재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 전설, 가왕, 국민가수 등으로 불리며 한국 대중음악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1년 4월 인터뷰에서 가왕, 국민가수와 같은 별칭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냥 조용필이라는 이름 석자 그대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한다. 다양한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다른 작곡가들에게 받은 곡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곡을 밴드 위대한 텐센과 함께 편곡하였으며 앨범 프로듀싱까지 하여 대한민국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을 확립시켰다. 현재는 자신의 단독 콘서트 활동을 통해 각종 진귀한 기록들을 낳고 있으며 한국 콘서트 문화를 정착시킨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1980년 오빠부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가수이다. 1980년대 뉴스에서 조용필을 따라다니는 오빠부대 열성 팬들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사실상 마지막 미팔군 출신 히트 가수이다. 장르 분화가 강해지고 언더그라운드 인디 개념이 나타나기 전에 바닥부터 올라온 마지막 가수이자 전국구 방송이 아닌 지역 기반으로 전국구 스타가 된 마지막 가수이다. 세션의 연장선상의 개념에 이었던 개인 밴드를 영미권 밴드의 개념으로 바꾸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가수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며 후배 가수들의 꿈같은 존재이다. 지금 고인이 된 신해철이 계기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나 오히려 공손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
과거 김혜수의 플러스 유라는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마왕으로 불리던 후배 신해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귀여운 후배로 평가해서 진행자 김혜수를 비롯해서 관객들이 떡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스트 스테이션에선 신해철이 조용필의 히트곡들을 직접 리마스터해서 특집으로 떤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혼날까봐 조용필이 골아떨어질 것이 확실한 공연날 밤을 골라서 방송을 했다. 그 외에 이성철이나 이현미조차도 조용필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든다고 한다. 물론 조용필이 군기반장이란 소리는 아니고 존경심에서 하는 소리. 조용필은 대중음악계의 큰 족적을 넘겼다. 현역 시절의 수많은 음악적 시도의 성공 덕에 대중성과 다양성을 오랜 기간 동안 잡아낸 보기 드문 가수이기 때문 조용필은 이전 세대 이미자 패티김 나훈아 남진 동시대인 80년대 전영록 김수철 이용 이선희 조용필 이후 등장한 스테이지 신성훈 김건모 이성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용필은 음악적인 면에서 상술된 전시대 대표 가수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술된 후배 가수들과 비교하면 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그들보다 음악적으로 뒤지지 않으면서도 더 높은 인기를 누렸다는 장점이 있다. 스테이지와 비교해봐도 폭발성과 파급력 면에서 스테이지가 그러나 조용필은 폭넓은 계층에서 더 길게 전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고 가수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이미자, 3위는 나훈아, 4위는 스테이지, 조용필이 이해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간간히 스테이지 팬들이 비교되는 가수를 언급될 때 조용필이 언급되기도 한다. 더불어 방송국이 굽혀주는 몇 안 되는 가수 중 하나로 가요계 배분과 위상이 높은 점에 기인한다. 보통 PD들이 가수를 지칭할 때 무슨 C라고 호칭하는 큐시트를 주는데 조용필은 방송국에 떴다 하면 최고의 급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조용필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연배의 배우나 가수들 모두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패티김이 방송국에 떴는데 패티김씨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2013년 각 방송국 예능 국장급은 다 조용필과 같은 시대 인물이거나 그 아랫세대이다. 이성철이 회상하기로는 자신의 신인 시절 PD들이 워낙 힘이 세던 때라 어린 가수들은 지각을 하거나 하면 저기 가서 손들고 서있으라고 윽박 지르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시절임에도 조용필이면 반드시 국장급 이상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고 한다. 이성철의 신인 시절이면 조용필이 정경 가수이긴 해도 30대 후반일 텐데 이미 그때도 엄청났다는 얘기가 된다. 국내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가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가수이기도 하다. 80년대 음악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용필의 크로스오버적인 실험들이 80,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겨우 조금씩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단독 공연으로는 2003년 잠실 주 경기장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하였으며 자신의 데뷔 00주년 공연 중 마지막으로 게스트로 초청한 35주년 콘서트에서는 신성훈, 신해철, G.O.D, 이현미, 장나라, 유열이 출연하였다. 이후 수차례 잠실에서 더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만석은 기본이었다. 그중 03년, 05년 공연은 우천 속에서도 이런 매진이었다는 게 주목할 점. 이후 잠실 공연에 도전한 이승환도 우천을 만나면 객석이 비게 되었고 이후 이문세, 싸이 등도 도전했지만 잠실 주 경기장은 쉽사리 만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만큼 조용필은 괜히 가왕이 아니다. 또한 99년 말 대중가수 중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공장에서 공연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 연말 투어로 그곳에서 마무리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국내 공연 문화 콘서트에 있어서도 선구자이다.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 아티스트들도 아무나 시도하지 못하는 무빙 스테이지를 2010년 국내에 도입했다. 너비 120m, 높이 33m의 초대형 무대는 잠실 주 경기장을 80m나 움직였다. 이 2010년 러브 인 러브 콘서트 때 이틀간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2018년 50주년 콘서트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규모, 조명, 폭죽 모든 게 넘사벽이다. 모든 활동은 전속밴드 위대한 탄생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에서는 전설급이라 할 수 있는 세션들만 거쳐갔다. 대표적인 예가 김강민, 송홍섭, 정은영, 유재하, 김종진, 전태관 등 2018년 4월 1일과 3일 평양에서 공연된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에도 합류했고 1차 공연에선 출연자 중 가장 많은 4곡을 불렀다.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